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3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는 정말 좋았어요. 다정하고 배려심도 깊었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항상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셔서 남편을 낳기까지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의 유산 끝에 간신히 얻은 아들이라 시부모님은 남편을 그야말로 금지옥엽처럼 키우셨대요. 아들이라면 정말 껌뻑 죽는 그런 분들이었죠. 시댁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벌어서 남편 대학까지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어서 부모님께 항상 미안해하고 감사해했어요. 반면 저희 집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전문직이셨어요. 외동딸인 저를 부모님은 정말 아껴서 키우셨죠. 원하는 건 다 해주셨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양가에서 만났을 때 좀 미묘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 집이 잘 산다는 걸 아시고는 괜히 주눅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주눅이 묘하게 공격적으로 표현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맞벌이로 산다고 하시면서 여자도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집 오면 시부모 섬기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 문제가 나왔어요. 저희는 둘 다 직장이 서울이었고 당연히 서울에 집을 구해야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여유가 없다고 하셨죠. 다행히 친정부모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서울 근교에 괜찮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금반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감사하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며느리가 알아줘야 한다고, 나중에 힘들 때 이거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신혼의 달콤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일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고 함께 밥 먹고 주말에는 데이트하고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서서히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주말마다 시댁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매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에는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어요. 제가 친정 가자고 하면 남편이 피곤하다고 다음에 가자고 했어요. 근데 시댁은 무조건 가야 했죠. 제가 피곤하다고 해도 부모님이 기다리신다고 효도는 미루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시댁에 가면 또 힘들었어요. 가자마자 제가 부엌으로 가야 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요. 남편은 거실에서 시아버지랑 TV 보면서 쉬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어머니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 효도 좀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죠.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우리 부모님께도 드릴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한 달에 100만 원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둘이 벌어서 한 달 생활비 쓰고 저축하고 나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줄일 수 없냐고 했더니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은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고작 100만 원을 아끼냐고 했어요. 자기 부모님은 내 부모님같이 여유롭지 않다고 조금이라도 더 드려야 한다고 했죠.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00만 원을 드리기로 했으면 그걸로 끝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자꾸 추가로 뭔가가 생겼어요.
어느 날은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50만 원을 더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또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병원비 30만 원을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명절 때는 또 따로 용돈을 드려야 했고요.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물론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죠. 근데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남편한테 조금만 줄이자고 우리도 저축해야 하고 나중에 아이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폭발하더라고요. 제가 인정머리가 없다면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왜 그걸 모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부모님께 잘하지 말라고 했나요? 그냥 우리 형편에 맞게 하자는 건데 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했죠. 근데 남편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어머니한테까지 말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집 왔으면서 시부모한테 용돈 드리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저도 며느리한테 그런 대접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곤 또 금반지 가지고 생색을 내시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아까워했나요? 100만 원씩 매달 드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시댁에서는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신혼집도 친정에서 다 해줬는데요. 그 생각을 하니까 더 억울했어요. 친정에서는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도 그것 가지고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 적 없어요. 반면 시댁에서는 금반지 하나 주시고는 평생 은혜를 갚으라는 식이었어요. 그 금반지가 보통 금반지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친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제가 친정 부모님께도 용돈 드리자고 했더니 부모님이 여유 있으시니까 안 드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찼어요. 제가 내 부모님도 부모님이라고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면서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저희 부모님도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여유를 만든 건데요.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신혼집도 마련해 주신 거고요.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막상 친정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어요. 결혼 1년쯤 됐을 때 제 생일이었어요. 남편한테 특별한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둘이 조용히 외식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날도 남편은 시댁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내 생일인데 왜 시댁에 가야 하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오늘 미역국 끓여주신대요. 며느리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시는 거라고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제 생일인데 또 시댁에 가서 부엌일 하라는 거잖아요. 미역국 끓여주신다는 게 감사하긴 한데 솔직히 그냥 둘이 편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도 참고 시댁에 갔어요. 역시나 가자마자 부엌으로 직행했죠. 시어머니께서 미역국을 끓이시면서 저보고 파 썰고 나물 무치라고 하셨어요. 제 생일인데 제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결혼 2년 차가 되면서는 정말 한계였어요. 매달 100만 원씩 시댁에 드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것저것 비용이 계속 나갔어요. 우리 통장에는 돈이 안 모였어요. 저도 일하고 남편도 일하는데 왜 우리는 저축을 못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제 좀 줄이자고 우리도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돈 더 필요하다고요. 근데 남편은 또 화를 냈어요. 제가 정말 이기적이라고 부모님 생각은 안 하고 내 생각만 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도 폭발했어요. 제가 언제 내 생각만 했냐고 2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드렸다고 거기에 추가로 얼마나 더 줬는데 그런데도 부족하냐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제 목소리가 커지자 더 화를 냈어요. 목소리 낮추라고 부모님 얘기하는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자기는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저보고 목소리 낮추래요. 그날도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제가 인정머리 없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너는 부모도 없냐고 했어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결혼 3년 차가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시댁 전세 계약이 이번에 만기가 된대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대요. 근데 시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도와드린다는 건지 물었어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리고 사실 집도 너무 낮고 좁다고 부모님 두 분이 사시기에 불편하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물었죠. 남편이 본론을 꺼냈어요. 우리 집을 팔아서 더 큰 집으로 옮기자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집을 팔아서 시댁집을 큰 집으로 옮겨서 합가를 하자는 거였어요. 제가 이 집은 우리 친정에서 해준 거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어차피 우리가 사는 집이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하고 사셨다면서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효도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집은 우리 친정에서 해준 건데 어떻게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했어요. 남편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부모님이 힘드신데 어떻게 외면하냐고, 당연히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같이 살면 누가 고생하는데요? 저죠. 매일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주말에 시댁 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매일 같이 산다고요? 제가 싫다고,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의 표정이 변했어요. 왜냐고, 도대체 또 왜 안 되냐고 물었어요. 왜긴요? 이유가 하나만 있나요? 저는 신혼집은 친정에서 마련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팔 생각이 없고, 시부모님과 같이 살 생각 또한 절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당장 부모님이 힘든데 자식 된 도리로 못할 게 뭐가 있냐면서 이 집 판다고 뭐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이 집만 팔면 다 해결된다고 했어요. 저도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돈으로 마련한 집을 팔아서 니네 부모님 집 사주자는 거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제가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인정머리가 없다고, 시부모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부모 봉양이 자식의 도리인데 그것도 모르냐고 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왜 제가 친정에서 해준 집까지 내놔야 하나요? 제가 그럼 너 혼자 효도하라고, 내 집은 절대 못 판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내 집이냐고, 이게 내 집이냐고, 우리 집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싸웠어요. 남편은 계속 부모님 얘기만 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내 부모님은 어떻게 되냐고, 내 부모님이 해주신 건 당연한 거고 니네 부모님만 챙겨야 하냐고요. 남편은 상황이 다르다고만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평생 자기 부모님만 챙기고 저와 제 부모님은 뒷전일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친정에서 받은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시댁에 다 쏟아부을 거라고요. 저는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혼자 실컷 효도하라고 했죠. 남편이 갑자기 멈칫하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집 하나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집 하나가 아니라고, 지금까지의 모든 게 쌓여서 그런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자격지심이 폭발했어요. 저를 향해 온갖 막말을 쏟아냈어요. 제가 이기적이라고, 인성이 글렀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부모도 없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그러다가 결국 선을 넘는 말을 했어요. 니네 부모는 너 같은 딸 낳아서 인생 망한 거야. 돈만 있음 뭐하냐 자식이 이 모양인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다음 날 바로 친정에 갔어요.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죠. 남편이 우리 집을 팔아서 시댁 집을 사자고 했다고, 그리고 합가하자고 했다고요. 부모님은 경악하셨어요.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신혼집에 자기 지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집값의 절반을 달라고 했죠. 하지만 친정에서 혼인 전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남편이 전세금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적으로 받을 게 없다는 게 명확했거든요. 결국 남편은 빈손으로 나갔어요. 이혼 후 정말 홀가분했어요. 나중에 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남편은 결국 시댁의 좁은 집으로 들어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대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이에요. 한쪽만 잘해주고 한쪽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좋지만 그건 자기 힘으로 해야 해요. 배우자나 배우자 집안에 의지해서 하는 건 효도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